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주제, 바로 미리암 원칙, 당신의 강점 발견하기입니다. 궁금하시죠?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, 혹시 30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 단서를 찾기 위해 먼저 고대의 인물 미리암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녀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요,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. 미리암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 머릿속에 딱 세 가지 장면이 그려져요.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숨겼을 때 멀리서 그걸 지켜보다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연결해줬던 그 용감한 보호자의 모습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극적인 장면인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소고를 잡고 모든 여성을 이끌어서 막 춤추고 찬양했던 그야말로 기쁨의 예배 인도자였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인간적인 모습인데 리더에게 도전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엔 회복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. 자, 그런데 이 수천 년 전 인물이 가졌던 재능을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 아주 특별한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렌즈를 통해서 그녀를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. 네, 바로 그 렌즈가 뭐냐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겁니다. 이게 인간의 강점을 이해하는데 정말 강력한, 분석 툴이 되어주거든요. 자, 그럼 미리암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능, 바로 인간 친화 지능이에요.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읽고 관계를 잘 맺고 또 팀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건 바로 음악 지능입니다. 리듬이나 멜로디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재능이에요. 이게 또 미리암의 프로필을 보면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좋아요. 그럼 이제 이 인간 친화 지능과 음악 지능이라는 렌즈를 딱 장착하고 미리암이라는 인물의 프로필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.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능 이론과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. 먼저 아기 모세를 지켜보다가 파라오의 공주와 그 긴박한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고 연결했잖아요.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인간 친화 지능이죠. 그리고 홍해 앞에서 여성들을 이끌고 노래하고 춤췄던 그 장면. 이건 음악 지능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인간 친화 지능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에요. 놀랍지 않나요? 심지어 리더에게 도전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 지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미리암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.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 인도자, 그리고 동시에 흠이 있었지만 회복을 통해 성장한 사람. 어때요? 그녀의 캐릭터가 이 한 문장으로 정말 선명하게 그려지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알겠다 이거요. 미리암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. 근데 그 수천 년 전 사람의 프로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이제 정말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. 이 고대 재능 패턴이 과연 현대 우리에게도 나타날까요? 정답은 그렇다입니다. 정말 놀랍게도요, 미리암의 핵심 강점이었던 그 음악과 관계 맺는 재능이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. 수천 년의 시간을 그냥 점프해서 이 고대의 원형이 현대의 한 학생에게서 거의 똑같이 발견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이론을 더 이상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로 가져와줄 현대의 사례, 바로 한철균 학생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한철균 학생의 강점 프로필에 보니까 상위 3개가 인간 친화, 음악, 그리고 신체 운동 지능으로 나왔어요. 이 세 가지의 조합,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아주 명확해요. 이 친구는 표현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될 때 그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. 이런 프로필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친구에게 정말 멋진 사명을 제안할 수 있어요. 그건 바로 자신의 밝은 에너지와 예술적인 재능으로
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기쁨의 전령사. 어떤가요? 그냥 밋밋한 데이터가 한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. 그리고 이 사명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진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사람들을 이끄는 공연 기획자, 현장 분위기를 확 띄우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, 아니면 1대1로 소통하면서 가르치는 스포츠 강사나 청소년 멘토 같은 것들이요. 전부 다 이 친구의 최상의 지능들을 정말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이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자신의 프로필을 안다는 건, 아,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.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. 자신의 부족한 부분,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성장해 나갈지 그 전략까지 포함해야 진짜 완성되는 겁니다. 실제로 한철균 학생의 프로필을 보니까 논리수학 지능이 8위, 자기성찰 지능이 7위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어요.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절대로 실패나 단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균형 잡힌 리더로 성장하려면 아, 내가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구나 하고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자 이정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성장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1단계,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할 일을 그냥 한다가 아니라 시간이나 개수 같은 숫자로 정해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2단계,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난 후에 단 10분이라도 혼자 그날 뭘 느꼈는지 짧게 기록해 보는 거죠.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전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렌즈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. 우리는 미리암과 한철균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확인했잖아요.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가진 그 고유한 강점의 조합은 과연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?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 세상에 들려주실 건가요?